남편과 이혼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작년 이맘때 남편과 시모가 저에게 했던 추악한 행동들이 떠올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아온 9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거라곤 꿈에도 몰랐는데 너무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돼서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이쁜 딸 하나 낳아 주어진 거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게 제 삶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제 가게 하나 차리고 싶어서 9년간 악착같이 모아 창업할 자금을 마련하게 되었죠. 그런데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았던 제 삶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9년간 모아두었던 돈이 한 번에 빠져나간 이력이 월급 관리를 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통장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맞벌이 하면서 관리하는 통장이다 보니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었죠. 명의는 남편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남편이 저에게 보였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은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남편의 명의로 된 통장이라도 부부니까 문제가 생기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통장의 잔고가 0원으로 바뀌게 되는 걸 처음 봤을 땐 제 두 눈을 의심했어요. 잘못 본 줄 알고 몇 번이나 다시 확인을 해봤지만 창업하기 위해 9년간 모아두었던 전 재산은 한 번에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를 않더라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면서 남편한테 쉬지 않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렇게 수십 번의 전화 연결 끝에 남편과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제가 말을 걸어도 답이 없더라고요. 일단 남편한테 통장의 돈을 왜 전부 다 빼냈는지 그것만 먼저 알려달라고 했는데 일하는 중이라고 저녁에 다시 대화하자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늦은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들어온 남편은 상당히 침착했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할 말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곤 저에게 내민 서류 한 장을 확인하는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왜 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분명 전날까지도 부부관계에 문제가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변화된 차가운 모습은 평소에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을 왜 저질렀는지부터 들어봐야 했습니다. 당신 뭐 잘못 먹은 거야? 아니 왜 안 하던 행동을 해? 통장에 있던 돈 어디 갔어? 다음 달부터 지금 하는 일 정리하고 가게 알아보러 다니기로 했었잖아. 그런데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전 재산을 전부 빼가면 어떡하자는 거야? 쓸데없는 짓 안 했지? 나 지금 너무 충격받아서 손발이 다 떨리고 있는 거 안 보여?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서류의 내용이 뭔지 알면서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내가 너한테 이혼하자는 말은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랑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당신이랑 결혼하고부터 모아두었던 전 재산을 전부 다 가지고 간 거야? 이유? 당신과 함께 사는 게 이제 지긋지긋해. 더 이상 얼굴 마주보면서 살고 싶지가 않아. 이제 내 인생에서 빠져줬으면 좋겠어. 내가 통장에 있던 돈을 전부 빼간 건 내가 그동안 당신보다 모아두었던 돈도 많고 당신은 다인이를 포기하지 않을 거잖아. 내가 데리고 가면 네가 그만큼 힘들어할 게 뻔하니까 그래서 다인이를 포기하는 대신 나는 돈을 선택한 거야. 어차피 당신은 돈보다 다인이를 선택할 거 아니야. 그래서 가져간 거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너 정말 웃긴다. 아이를 데려가는 사람이 재산을 더 가져가는 게 정상 아니야? 그만큼 양육비가 더 많이 드는데? 원래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어? 전날까지 웃고 지내면서 평소와 다를 게 없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통장에 있던 돈 전부 다 빼가고
이혼 서류 내밀면 내가 당연하게 받아줄 거라 생각했어? 대개 남자들이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혼 통보하는 건 100이면 100 다른 여자가 생긴 거겠지. 언제부터야? 나 말고 다른 여자랑 바람난 게 언제부터였냐고? 말을 못하는 거 보니까 확실하게 맞는 것 같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순순히 이혼해 줄 거라 생각했니? 너도 나랑 9년간 함께 살아오면서 느끼고 있었잖아. 우리 관계 오래 갈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었으면서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혼자 억울한 척이야? 내가 너를 대하는 행동이나 말투들 감정 없이 나오는 말인 거 알고 있었잖아. 창업하겠다고 지금까지 악착같이 모아둔 돈으로 가게 하나 차렸다가 폐업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9년의 세월 한 번에 날리는 거잖아. 네가 특별하게 뭘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음식점 하나 차려서 먹고 살겠다고 했다가 결국 9년간 모아둔 돈 탕진하면 그게 더 손해 아니야? 너랑 창업하려고 결혼한 줄 알아? 내가 버는 돈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맨날 가난에 쩔어서 사는 것보단 차라리 이혼하고 내가 원하는 삶 사는 게 훨씬 낫지. 나도 이제 이런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너랑 함께 살다간 이 가난에서 절대 못 벗어나겠다. 그러니까 결국 당신은 나 말고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거네? 이거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돌려 말하는 것 보면 확실하게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잖아. 그럼 나도 조용히 넘어갈 순 없지. 나 또한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 소송 준비해야 되겠네. 그리고 그 전에 내가 9년간 모아두었던 돈 전부 제자리로 돌려놔. 네가 모아둔 돈만 가져가면 되지. 왜 내가 모은 돈까지 빼가는 건데? 어차피 더러운 싸움으로 이어질 텐데 나도 끝까지 내 집은 찾아올 테니까 두고 봐. 돈을 전부 가져가 버린 남편한테 제가 모은 돈을 달라고 했지만 끝까지 주지 않더라고요. 그날 남편과 대판 싸우게 되었고 끝까지 제가 모은 돈을 돌려주지 않길래 이 문제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했어요. 남편은 해볼 테면 해보라며 되려 저에게 큰소리 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느낀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이 당황스러웠고 배신감에 결국 눈물이 터져 나오게 되었네요. 9년간 악착같이 살았던 제 삶이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행복하길 바랐었고 남편과 함께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날만 꿈꿔왔던 제 인생이 무너지게 되자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남편은 그날 저와 한바탕 하고 난 뒤 다시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남편의 이혼 통보에 힘들었지만 저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 딸은 무슨 죄길래 어린 나이에 헤어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너무 불쌍했어요. 그날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이혼 서류를 한참 동안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이대로 남편과 헤어지는 게 저와 제 딸을 위한 길인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1년도 아닌 9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해왔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정리가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나를 꼴딱 세우면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은 시부모님한테 저희 부부가 현재 위태롭다는 걸 알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의논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시부모님과 얼굴을 마주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군요. 설마 어머님 알고 계셨어요? 그이가 바람 피우고 있는 걸 알면서 그동안 모른 척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와 제 딸이 받을 상처는 신경도 안 쓰셨어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평탄하기만 하면 재미가 없잖니. 롤러코스터처럼 굴곡이 있어야 인생이 재미난 거지. 맨날 일하고 돈만 모아서 뭐하게? 아둥바둥 살아서 너희들 삶이 나아졌니? 창업하려고
9년의 인생을 갈아 넣었는데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은 있고 내 주위에서 창업했다가 망한 사람이 수두룩하고 빚만 산더미처럼 불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창업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너 딱히 계획도 없잖아. 9년간 돈만 모을 줄 알았지. 어떤 식으로 창업을 할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운 거라도 있니? 무작정 일을 벌인다고 모든 게 해결되면 너도 나도 창업하지 누가 남의 밑에서 월급 받아가며 일하겠어? 내 아들도 너랑 살면서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혼 결정한 거지. 인생이 돈만 모으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 인생을 즐기면서 살려고 돈을 버는 건데 너희들은 결혼한 목적이 그냥 돈만 모으려고 결혼한 것 같아. 내 아들 말을 들어보면 뭐 하나 사려고 해도 눈치 주고 먹고 싶은 거 있어도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동안 참아왔던 게 터져버린 거다. 하루 이틀 살 것도 아닌데 돈돈거리는 너의 그런 행동이 내 아들을 지치게 만들었다곤 생각 안 하니? 그래서 이혼 얘기가 나온 거잖아. 나 같아도 너랑 사느니 다른 여자랑 살림 차리겠다. 내 아들이 왜 이혼을 선택했겠어? 너보단 다른 여자랑 사는 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선택을 한 거 아니겠니? 사람이 융통성이 그렇게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어차피 내 아들 마음 떠났고 나도 굳이 설득시키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까 말 나온 김에 그냥 갈라서라. 내 아들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하고 싶은 그 창업 이혼하고 혼자 하면 되겠네. 지켜보는 나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내 아들은 너랑 살아온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내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다. 말 나온 김에 최대한 서둘러서 정리하고 각자 갈 길 가거라.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았다고 했어요? 정말 어이가 없네. 왜 9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는지는 생각은 해보셨어요? 그이가 말로는 저를 도와주겠다고 해놓고 본인이 벌어오는 돈에 대해선 제가 조금이라도 관여하는 걸 엄청 싫어했어요. 그러면서 창업하는데 도와주겠다고 말만 하고 정작 돈을 모을라 치면 자기 취미 활동하는데 돈을 써야 한다면서 통장에 저금하기가 무섭게 몇 번이나 빼서 사용을 했었다고요. 그래서 통장의 명의를 제 걸로 바꿔놓고 관리를 하려 했었는데 그건 또 본인이 싫다고 하도 노발대발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인간 통장으로 함께 모았던 것 뿐이었어요. 9년간 모아둔 그 돈에서 그 사람의 돈이 얼마나 될 것 같은데요? 80% 이상이 제가 모은 돈이에요. 본인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서 제가 눈치 줬다고요? 눈치 없이 행동한 건 그이라고요. 잘 살아보겠다고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인간이 전부 다 망쳐버리니까 뭐만 하겠다고 하면 또 불안해서 말렸던 것뿐이에요. 저희 부부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판단하는 건 무조건 잘못된 생각인 거죠. 이혼? 그거 어렵지 않아요. 도장 찍으면 남남이고 그 사람한테 저도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 정리하고 싶어도 다인이가 눈에 밟혀서 최대한 좋게 해결 보려고 찾아왔는데 어머님 말 들어보니까 더는 안 되겠네요. 이혼 소송으로 진행할 거고 제가 9년간 모은 돈은 도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장에 있던 돈을 전부 다 빼가는 건 부부간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아무리 저한테 불만이 있고 함께 사는 게 맞지 않다 해도 법적으로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는 다른 여자와 만나는 건 무조건 잘못된 거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조용히 넘어갈 생각 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겁니다. 이미 시부모님도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만 전혀 모르고 있던 거였죠. 시댁 식구들 모두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거에 치가 떨렸고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는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시모와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시댁에 왔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저는 그런 남편한테 큰소리치면서 당장 시댁으로 달려오라고 큰소리친 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감정의 분노는 점점 더 심해졌고 시모와 막말까지 주고받게 되면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을 때 남편이 현관문을 강하게 열면서 들어왔어요. 그리곤 제 옷깃을 잡더니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길래 이미 통제력을 잃어버린 저는 시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남편의 양뺨에 사정없이 손을 2차례 올려 버렸어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고 자기 얼굴에 손을 대서 기분이 더러웠는지 남편은 제 뺨에도 손을 올려 버렸어요. 내가 잘못한 거야? 네가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많은 돈을 전부 다 빼갔잖아. 당장 안 내놔? 그 돈을 왜 너 마음대로 하는 건데? 내 인생이 들어가 있는 돈이라고. 그 돈? 이제 없는데?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 몽땅 줘버렸거든. 생산직에서 일하는 너와는 하늘과 땅 차이야. 나랑 만나는 사람이 의사거든. 너랑 이혼하고 나랑 새 출발하기로 이미 대화가 끝난 상태야. 치과를 개원하고 싶은데 돈이 많이 모자란다고 해서 그 돈 내가 몽땅 줘버렸어. 어차피 나랑 이혼하면 재산 분할해야 되는데 뭐하러 귀찮게 분할을 하고 그래? 그냥 너는 다인이 데리고 가면 된다고 했잖아. 너까지 게 창업한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냐? 머리가 좋아야 사업도 잘하지. 너처럼 생산직이나 다니는 사람들이 돈 좀 모았다고 창업했다가 쫄딱 망해서 결국 길거리에 주저앉는 거 다반사야. 나는 지금 만나는 그 사람한테 투자를 한 거고 미래를 약속받았어. 너와는 마인드 자체가 다른 사람이야. 이혼 소송을 가겠다고? 해볼 테면 한번 해봐. 네가 원하는 돈을 가져가겠다면 나는 다인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소송을 할 테니까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고. 어차피 막장까지 가게 될 것도 생각하고 있었거든. 너 진짜 개쓰레기다. 어느 누가 너 같은 놈을 만나주겠어? 그녀는 눈깔이 삐었대? 네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건 생각 안 해봤냐? 멍청하니까 두뇌 회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의사가 능력도 없는 거지 같은 너랑 결혼을 하겠냐? 그 여자는 병원을 개원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너랑 잠깐 만나주면서 살살 굴린 다음 돈만 뜯어낼 생각인 거 모르냐? 지나가는 빙충이도 그건 다 알겠다. 네가 뭘 안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건데? 이미 그 사람과 나는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까지 했어. 너처럼 그런 저급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아? 그러니까 너는 항상 제자리인 거야. 평생 생산직에서 핸드폰 부품 조립이나 하면서 살아. 이제 제발 내 인생에서 빠져달라고. 남편의 충격적인 말에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얼마 만나지도 않은 그 상간녀에게 제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을 고스란히 다 바쳤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치과 의사라는 그 여자가 정신 나갔다고 능력도 없는 남편을 평생 데리고 살겠어요?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남편이 이미 저와 한번 결혼했고 애까지 있는 마당에 치과 의사인 여자가 많고 많은 남자들 중에 남편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이용해 먹기 딱 좋아 보여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정말 한심했고 사기당하기 딱 좋은 그런 놈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상간녀를 사기꾼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저에게 화를 냈지만 제 돈을 찾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경찰들이 찾아와 남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조사가 진행이 되었고 내연녀가 어디 치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찰들과 함께 치과로 찾아가게 되자 남편이 갑자기 저를 가로막아섰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지만 제가 남편의 말을 들어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 돈은 앞으로 저와 제 딸이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돈이었거든요. 그렇게 안내 데스크에서 상간녀의 이름을 대니 담당 치과 의사 한 명이 걸어 나왔어요. 두 모자와 경찰들을 보고 당황한 상간녀는 무슨 일 때문에 찾아왔냐고 물어보는 말에 저는 그 상간녀의 면전 앞으로 걸어가 남편이 건네준 돈을 다시 돌려달라며 무서운 눈빛으로 노려봤습니다.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됐는지 기분 나쁜 미소를 띠면서 이미 그 돈은 개원비로 전부 써버렸다며 자기한테 돈이 없다고 고개를 돌려버리더군요. 그 모습에 분노한 저는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습니다. 경찰들이 저와 상간녀를 힘겹게 떨어뜨려 놓았지만 저희 가정을 풍비박산 내버린 상간녀를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아 계속해서 달려들려 했는데 남편과 시모가 저를 밀치더니 상간녀 앞으로 다가가 다친 곳은 없냐고 상간녀의 몸을 살피면서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너 제정신이야? 못 빼어먹었으니 저급한 행동부터 튀어나오는 것 봐라. 내가 최대한 좋게 해결 보자고 했지? 너랑 나랑은 이미 끝인데 왜 여기서 난리치냐고. 이미 개원비로 전부 다 썼다고 하잖아. 여긴 이 사람이 일하는 곳이야. 성격이 저리 더러우니까 내가 같이 살고 싶지가 않은 거야. 희정씨, 괜찮아요? 어디 다친 곳은 없어요? 여기로 저 여자를 데리고 오면 어떡해? 저 여자랑 관계 확실히 정리하고 나서 개원비 지원해 달라고 했잖아. 나한테 돈 줄 때 뭐라고 그랬어? 이혼했고 확실하게 정리 끝나고 나서 당신한테 들어온 돈이라면서.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저 여자가 경찰까지 동원해서 데려온 걸 보면 아직 정리가 안 된 거냐고. 그건 희정씨가 돈이 급하다고 해서 일단 먼저 돈부터 준비를 해준 것 뿐이야. 어차피 이혼하려고 서류 건넸었다니까. 최대한 빨리 정리하면 되잖아.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 당신이 여기로 저 여자를 데려오면서 내가 상간녀로 낙인이 찍혀버렸는데 지금 돈이 중요해? 이혼하고 확실하게 정리된 다음 일을 진행하면 내가 상간녀 취급도 받지 않을 텐데 네가 생각 없이 저지른 행동 때문에 내 주머니에서 위자료 나가면 네가 그것까지 책임질 거야? 그건 걱정하지 마라. 위자료는 내가 포상해주마. 제가 갑자기 돌발 행동을 저질러서 일이 좀 커지기는 했는데 치과 개원 문제는 내가 차질없게 해결해 줄 테니까 너희들만 생각하면 된다. 우리 집안에 치과 의사가 들어온다는데 당연히 그 정도는 지원해 줘야지.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잖니. 아주 놀고들 있네. 이미 어떤 사이인지 경찰들도 전부 파악한 것 같고 나는 이대로 너희들을 상대로 소송 진행할 거니까 법대로 가보자고. 개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치과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그걸 두 눈 뜨고 지켜만 볼 것 같니? 네가 어디를 가던 그 치과는 무조건 망하게 만들 거야. 멍청해 보이고 이용해 먹기 딱 좋아 보여서 지금까지 가지고 놀아줬더니 네가 나랑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냐? 너한테 받은 돈 토해낼 테니까 당장 꺼져. 잠깐만. 아니, 지금 많이 흥분한 것 같은데 나랑 내 아들이 너한테 피해가지 않게 최대한 조용히 처리할 테니까 일단 기분 좀 가라앉히고 좋게 넘어가자. 뭘 좋게 넘어가. 이미 기분 다 잡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가 상간녀라고 머릿속에 박혀 있을 텐데 당신의 아들이 얼마나 모자라면 일 처리를 이딴 식으로 해?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 그리고 내가 피해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 너희들 때문에 내 이미지는 물론 우리 치과 이미지까지 전부 손상됐잖아. 시모는 상간녀의 막말에 참고 참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상간녀의 뺨에 손을 올렸어요.
그러자 상간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남편과 시모의 뺨을 사정없이 줄따기를 올려쳤어요. 시모와 상간녀는 서로 머리채를 잡았고 남편은 상간녀에게 미안하다면서 모든 걸 바로 잡겠다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경찰들도 어이가 없어서 말리지도 않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당하고 있는데 상간녀에게 정신 팔려 자기 엄마가 머리채를 잡히든 말든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결국 저는 남편을 상대로 법적 이혼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고 9년간 힘들게 모은 돈과 상간녀에게까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네요. 상간녀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동네에 급속도로 소문이 퍼지는 바람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고 남편은 상간녀에게 사정하며 매달렸지만 처음부터 상간녀는 남편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했었기 때문에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습니다. 중간에 붕 떠버린 남편은 그제야 저에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떠나가 버린 배 붙잡아봤자 소용없었고 두 모자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저에게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추악했는지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어떠한 미련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잘난 것도 하나 없는 게 지금까지 살아준 것만도 감사해야 되는데 함께 살아가는 동안 속으로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든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조금의 감정도 흔들리지 않았네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힘들게 모은 돈으로 작은 식당 하나 차려서 제 딸과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남편이 없는 게 오히려 저와 제 딸에게 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아서 좋고 시모에게 시달리지 않다 보니 심적으로도 안정이 돼서 훨씬 더 삶의 질이 좋아졌어요. 반대로 전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고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상당히 많은 빚을 떠안아 버렸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 돈까지 끌어들여 주식에 투자했다가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이라고 하네요. 제가 그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 하루빨리 헤어진 게 잘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자식 핑계로 저와 다시 어떻게든 엮어보려 하는 전 남편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게 저와 제 딸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 달에 이혼을 선택하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두 번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기 위해 이곳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돌렸어요.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하던 남편이 바람을 피우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제가 보는 눈이 없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겠지만 그만큼 남편은 저에게 많은 것들을 철저하게 숨기면서 이중 생활을 해왔었기 때문에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문제는 잘못한 건 제가 아닌데 화살은 저에게 돌아오고 있었죠.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던 건 정말 어이없는 장소에서 발각이 되었는데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저희 동네 카페에서 서로 마주 앉아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들키고 말았었죠. 전혀 생각해 본 적 없었던 장면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내연녀의 행동은 저에게 너무 큰 충격을 안겨줬었어요. 저는 분식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장사가 엄청 잘 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애정을 쏟아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새 많은 분들께 인정을 받았는지 체인점 몇 개 정도 낼 수 있었어요. 안정적인 삶은 저에게 많은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있었죠. 남편은 원래 중소기업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지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분식 식당이
점점 바빠지게 되면서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제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사람이 돈에 여유가 생기면 잡생각을 하게 되는 건지 남편은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분식 배달을 가게 된 남편이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고 있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어요. 점심시간도 끝이 나서 약간 한가해진 시간이라 남편도 개인적인 볼일이 있는 것 같아 주문이 들어오기 전까지 전화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꽤 많은 양의 주문이 들어와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아 일단 분식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제 전화는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았는지 아예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저 혼자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죠. 결국 배달 대행의 도움으로 준비한 음식을 보내줄 수 있었지만 저는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였어요. 남편이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돌발 행동을 해서 몇 번이나 저를 난감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어서 불만을 털어놓았었고 서로 목소리를 높였던 적이 있었어요. 부부싸움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던 저는 최대한 많이 참고 있었죠. 남편은 볼 일이 있을 때는 꼭 전화나 문자를 남겨주겠다고 하더니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는 돌발 행동은 저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말았었죠. 남편이 회사를 그만둘 때 저는 그냥 계속 다니길 원했었어요.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제가 운영하는 분식집이 언제 불경기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상 있어서 그냥 다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지만 남편은 저를 꼭 도와주고 싶다며 함께 하길 원하길래 남편이 도와준다면 여러 가지로 이득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 허락을 하게 되었었죠. 그런데 그건 저에게 엄청난 실수였고 남편은 저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고 말았어요. 배달 담당인 남편이 연락이 되질 않으니 배달 대행 기사님들을 계속 불러야만 했고 제가 얼굴에 근심이 한가득이자 저와 어느 정도 친분이 있으셨던 배달 기사분께서 저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질문에 남편이 연락이 안 된다고 고민을 털어놓은 순간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네요. 제가 준비한 음식을 배달해주기 위해 저희 분식집으로 오고 있던 도중에 한 카페에서 저희 배달 오토바이를 봤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저는 마지막 주문을 끝으로 분식집 문을 닫고 기사님이 알려주신 카페로 급하게 걸음을 옮기게 되었고 몇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되었던 남편 오토바이가 정말로 카페에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천천히 카페 안을 살펴보는 순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던 거죠. 저희 단골 손님이었던 카페 주인이 남편과 서로 마주 앉아 즐겁게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진한 접촉을 하고 있던 장면이 눈에 들어오는데 온몸이 떨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하며 발만 구르고 있었던 제가 정말 한심해 보이던 순간이었고 떨리는 손으로 모든 남편과 내연녀의 행동들을 핸드폰에 저장하고 있는데 몰래 숨어서 그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이 카페 유리창에 반사되어 제 자신의 모습과 마주치자 너무 불쌍해 보여 결국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어요. 결국 카페 문을 활짝 열어 젖힌 뒤 남편과 내연녀가 서로 마주보며 웃고 있는 자리로 달려가 난리를 치게 되었고 모든 사실이 들통난 남편은 저에게 해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야? 분식집은 어떻게 하고 왜 여길 온 거야? 지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있는 것들,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흥분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당신도 잘 알고 있는 사이잖아. 우리 단골 손님이고, 커피 한잔하고 가라고 하길래 잠깐 대화 좀 나눴던 것 뿐이야. 그래. 배달 주문이 밀려서 나는 발만 구르며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신은 한가하게 여기에서 커피나 마시고 수다 떨며 서로 주물럭거리고 있었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는 거야? 요즘 들어 배달 나가면 잘 들어오지 않아 계속 신경이 쓰였는데 결국 이런 거였네? 저기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으신데요. 저희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서로가 남의 가정이 있는데 뭐하러 가정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겠어요? 서로가 워낙 친하다 보니까 터치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그것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신다. 흥분 좀 가라앉으시고 여기 좀 앉아보세요. 커피 한 잔 같이 해요. 내가 지금 한가롭게 커피나 마실 기분일 것 같아? 너희 둘, 내가 핸드폰에 증거물 다 남겨놨거든? 아무리 서로 친하다고 해도 사진 속에 있는 장면들은 누가 봐도 바람이라고. 너희들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고 눈물로 애원을 해도 받은 만큼 돌려줄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남편은 사태가 심각해졌다는 걸 뒤늦게서야 인지했는지 저에게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시댁 집안 식구들에게 걸리는 걸 원하지 않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남편한테 받았던 상처가 너무나도 컸었고 더 이상 한 이불을 덮고 함께 생활하기에는 제가 자신이 없어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시댁 식구들 앞에서 털어놓자 다들 경악을 했고 시모는 남편의 가슴을 밀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분노하셨어요. 세상에, 둘째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어떻게 했는데 네가 지금 다른 여자한테 눈길이나 돌릴 상황이야? 당장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지 못해? 아이, 바람 아니라니까요. 그냥 서로 인사나 주고받다가 가까워져서 대화 좀 몇 번 나눈 것밖에 없어요. 그런 걸로 바람이면 이 세상 사람 전부 다 바람 피우는 거게요. 너 이놈의 자식,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야? 며느리가 건네준 이 사진들은 뭔데? 이게 결혼한 사람으로서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 거냐고. 정말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저는 떳떳하다니까요. 절대 이 사람이랑 이혼할 생각 없고 지금 이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당신도 너무 예민하게 행동하지 마. 동네 창피하게 이게 뭐야? 나한테 미안한 건 모르고 동네 사람들한테 창피한 건 알아? 당신이 이혼 안 하겠다고 하면 내가 못할 것 같아? 그동안 이런 식으로 나 몰래 만나고 있었어? 이제야 당신 행동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네. 저녁에도 친구들과 술 한잔 한다면서 늦게 들어오거나 전화 자체를 받지 않더니만 그 이유가 전부 카페 주인이랑 서로 만나오고 있었던 거야? 터치가 그렇게 자연스러웠는데 둘이 나 몰래 얼마나 오래 만났겠어? 이미 갈 때까지 가버린 거 아니야? 당신이 내 인생을 전부 망쳤다고. 아이 진짜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니까 일단 침착하고 흥분부터 가라앉혀봐. 이래선 대화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 이혼만큼은 하지 말자.
앞으로 내가 더 잘하면 되잖아. 앞으로 하라는 대로 전부 다 할 테니까 너무 극단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더 진지하게 생각해 주라. 난 당신밖에 없어. 진짜야. 결국 남편은 자기 잘못을 인정했지만 뉘우치지는 않아 보였어요. 시모는 저에게 매달리면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고 저와 남편이 갈라서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남편한테 신뢰가 깨져버린 상태라 더 이상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 마음속으로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또한 어렵게 이룬 가정 끝내고 싶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남편은 또다시 저에게 거짓말을 할 테고 결국 똑같은 상처를 받게 될 것 같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형님과 동서가 제 앞에서 무언가 둘이 속닥거리며 기분 나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 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고 동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건 여자로 안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배울 게 없다고 느껴질 때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는 것 같아요. 큰형님이랑 저희 부부는 지금도 깨가 쏟아지고 있는데 둘째 형님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이게 다 형님한테 배울 게 없다고 느끼게 되니까 다른 여자한테 눈길이 계속 가는 거라고요. 아무래도 큰형님이랑 저는 대학을 나왔지만 형님은 고등학교 졸업장만 따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식은 부족할 테고 아주버님은 대학을 나왔으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수준 차이 난다고 생각을 했을 테죠. 원래 남자들은 배울 게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남자건 여자건 다 똑같아요. 여자들도 남자가 무능력하거나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사람에 대해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 처음의 감정을 유지하기가 힘들게 되겠죠? 아주버님이 딱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형님이 아무리 분식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맨날 하는 일이 똑같으니 지루해졌을 거고 주방에만 있는 형님한테 매력이 떨어지게 됐으니 자연스럽게 거리에 널린 여자들이 눈에 들어왔겠죠. 그래, 원래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인 거야. 왜 그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 고졸인 동서가 멍청하니까 서방님을 휘어잡지 못한 거잖아. 누구 탓을 하겠어? 행동만 똑바로 했어봐. 그럼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머리가 나쁘니까 결국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내 말이 틀리다고 생각해? 먹고 살겠다고 발버둥만 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주방에만 틀어박혀 있지 말고 서방님한테 눈길이라도 한번 줬으면 쓸데없는 생각을 했겠어? 원래 남자들은 들어오는 여자 마다하지 않아. 카페 주인이 단골이라고? 애초부터 사심이 있었겠지. 그러니 둘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거고 그 다리를 동서가 연결해준 꼴이네. 내가 동서였으면 서방님한테 배달일 시키지 않았겠지. 그거 몇 푼 아끼겠다고 서방님한테 계속 뺑뺑이 돌리다가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거잖아. 단골 손님인데 얼굴도 이쁘장하게 생겨서는 자기한테 눈웃음 쳐주고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다가오는데 누가 마다해? 카페 주인이니까 옷도 이쁘게 입고 화장도 곱게 했을 거 아니야.
매장 안에서는 커피 냄새와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 서로 눈맞기 딱이지. 그런데 지금의 동서를 봐봐. 떡볶이 좀 팔겠다고 머리는 상투를 틀었고 앞치마에 화장은 당연히 하지도 않았지. 그것뿐이야. 튀김까지 튀기다 보니 얼굴에 땀과 기름으로 범벅되어 있어서 얼굴은 힘들어서 죽을 상인데 서방님이 카페에 배달 일을 끝내고 다시 분식집에 들어왔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 그런 삶을 살고 싶을까? 동서가 여자로 보이겠냐는 거야. 요즘 체인점도 내고 돈 좀 벌기 시작하니까 더 정신없이 매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이 동서는 서방님을 놓치고 있었던 거라고. 그러니 이게 누구 잘못인 것 같아? 나랑 막내 동서가 봤을 때 서방님이 헛바람 든 건 전부 다 동서 때문이라는 거야. 그 머리로 이혼은 제대로 할 수나 있겠어? 같은 여자이지만 동서는 정말 많이 모자란 것 같다. 윗동서와 아랫동서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그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남편이 윗동서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자기가 바람을 피우게 된 건 전부 다 제 탓이라면서 흥분해선 절대 이혼은 할 수 없다고 모든 잘못을 저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저는 할 말을 잃었고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던 시모조차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른 곳만 바라보고 계셨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사람들을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시모가 저에게 한 번만 그냥 넘어가자면서 처음에는 남편이 무조건 잘못했다는 말을 했었는데 두 동서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시모는 저에게도 어느 정도 잘못은 있는 것 같다며 최대한 좋게 해결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고 있는 시모의 눈빛에서는 이미 두 동서의 입놀림에 넘어가 버린 상태였어요. 어머님, 이게 지금 제 잘못이라는 거예요? 다들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는 그런 모습 안 보여주고 싶겠어요? 저도 여자예요. 꾸미고 싶고 남들처럼 이쁜 옷도 입으면서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다들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집안의 가장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에요? 제가 일을 쉬면 이 사람도 똑같이 일을 쉬게 되는 건데 제가 어떻게 놀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제 일에 대해 나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열정을 쏟아 부었다고요. 그런데 형님이 왜 저를 그런 식으로 판단하세요? 동서도 마찬가지야. 그동안 나를 어떻게 보고 있었길래 나를 왜 함부로 판단하는 거지? 어머님도 이러시는 거 아니죠? 이 사람이 바람 피우는 게 전부 제 탓인 것 같아요? 방금 형님이랑 동서가 뱉은 한마디에 넘어가셔서는 저한테도 탓이 있다는 것처럼 눈빛을 보내셨잖아요.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데요? 어머님, 작년부터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저희 집에서 지내고 계셨잖아요? 그때부터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뭐였어요? 제가 열심히만 하면 이 사람도 자극받아서 최선을 다해 일을 도와줄 거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회사 멀쩡히 다니고 있는 거 그만두게 만들었고 결국 저와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잖아요. 어머님 말 믿고 이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된 건데 이게 왜 제 탓이죠? 그 말만 안 하셨어도 이런 결과는 오지 않았겠죠.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고졸이라도 해선 안 될 행동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대학까지 나왔고 가정을 이뤘으면서 해선 안 될 행동이 뭔지도 모른다는 건 저보다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꼭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누가 그랬나요? 솔직히 대학 나온 동서랑 형님은 지금 뭐 하는데요? 둘 다 육아한다고 집안에만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집안의 가장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사치 부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럴 거면 대학은 왜 나온 거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둘 다 잘난 거 하나 없으면서 지금 누구한테 막말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세 집안 중에서 고졸인 제가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 건강이 안 좋아지셨을 때 이런저런 핑계 다 대면서 저한테 떠넘기지 않았어요. 시댁 집안 식구들은 제가 뱉은 한마디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두 동서는 얼굴을 붉히며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는 거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두 동서의 행동에 문제를 지적했던 거였어요. 육아를 하는 것도 아닌 맨날 동네 맘카페 회원들과 만나서 수다나 떨며 쇼핑이나 하고 아이는 유모차에 방치만 해두는데 어느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좋아하겠어요. 대학 나온 이유가 아이는 방치하면서 맘카페 회원분들과 수다 떨려고 대학 나온 것도 아닐 텐데 벌어오는 돈으로 사치 부리며 사는 사람들이 저한테 고졸 나와서 무식하다는 말을 했다는 게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이후 저희와 연계되어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남편과의 문제들에 대해 의논을 하게 되었고, 변호사분들께서는 제가 가진 고민들을 침착하게 하나하나 풀어주셨어요. 제가 그때 찍었던 불륜 현장의 사진은 법적으로 큰 효력이 되었고, 충분한 이혼 사유와 함께 상간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모든 준비를 끝낸 서류를 들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던져버렸어요. 이게 뭐야? 정말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내가 2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한 번만 넘어가면 안 돼?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 지금까지 나를 속이고 계속 그 여자와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가 너무 소름이 돋아. 그동안 이중 생활을 해오면서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던 말 전부 다 거짓이었잖아? 정말 사랑했다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겠지. 당신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기 때문에 더는 함께하고 싶지 않아. 이혼은 결국 서로에게 아픔만 주게 된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 이번만 조용히 눈 감아주면 앞으로 우리가 정말 잘할 테니까 기회를 줄 수 없겠니?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집 명의도 공동 명의인 거 알지? 내 돈이 절반 이상이 들어가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부동산에 집도 내놨어. 뭐라고? 아, 당신 제정신이야? 그럼 나랑 우리 엄마는 어디 가서 지내라는 거야? 이 집 꼭 건드려야 되겠어?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잠깐만. 그럼 이 집 처분되면 어머님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요양원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동서, 그냥 조용히 살면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그걸 왜 저한테 그러세요? 이 사람한테 탓을 돌려야죠. 막상 제가 이혼한다고 하니까 신경 쓸 게 많이 생겼나 봐요. 어머님이 형님 집으로 갈까봐 두려운 거예요? 어차피 저는 이제 이 집안 사람들도 아니니까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형님이 모시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맞아요. 원래 집안에 장남이 모셔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저는 막내라 그런 거 잘 하지도 못할 뿐더러 세 식구들 중에 저희 집이 제일 작기 때문에 어머님 들어올 공간 자체가 없어요.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요. 저는 먼저 일어나 볼게요. 형님, 나중에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어머, 동서,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아직 대화가 끝나지도 않았잖아. 어머님, 저희 집도 넉넉지 않은 편이라 모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하자는 건데?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거야? 지금까지 재수 씨 집에서 지냈었고, 일이 이렇게 됐으니 우리 집에서 모시는 건 당연한 거라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지 어떻게 마련한 거야? 엄마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도움이 필요했을 때 재수 씨 집에 가기로 결정하게 되면서 살고 계신 집을 처분한 돈으로 마련한 거잖아. 원래는 재수 씨한테 일부 줘야 하는 게 맞는 건데도 우리가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배려해 줬던 거 기억 안 나? 어머, 벌써 지나간 일을 이 사람이 왜 지금 꺼내는 거야? 나는 하여튼 싫다고 했잖아. 어머님, 저는 절대 모시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요양원 들어가세요. 요즘 시설도 많이 좋아졌고 며느리 눈치 안 보면서 지낼 수 있잖아요. 그게 서로에게 속 편하다고요. 서방님이 처신만 잘했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요. 이건 다 서방님 탓이에요. 제가 이혼 서류를 던짐과 동시에 집안 싸움이 시작됐고 갈 곳이 없어진 시모는 아무도 돌보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게 되면서 결국 윗동서와 아랫동서의 몸싸움으로까지 번지고 말았습니다. 그걸 말리려던 남자들까지 서로 감정이 격해지다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몸싸움이 시작되었죠. 그 와중에 시모는 요양원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으셨는지 형님과 동서 집에 얹혀 살겠다며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집안 전체가 무너져 내렸고 남편은 저에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처음으로 무릎을 꿇으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지금의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무릎 꿇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 앞에서 미련 없이 뒤돌아섰고 자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었네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오랜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한 채 이혼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어요. 이 사실을 알고 계신 부모님께서도 남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화가 많이 나셨지만 일부러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저 혼자 모든 걸 처리한 다음에 부모님께 알려드렸었죠. 평생을 함께 할 줄 알았던 남편과의 인연을 끝낸다는 건 저에게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현실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윗동서와 아랫동서는 남편과 바람을 피웠던 카페 주인에게 찾아가 저 대신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쳤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았을 때 내연녀의 뱃속에 남편의 아이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정말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연녀도 가정이 있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아이가 있었으면서도 남편의 아이까지 임신을 하게 됐으니 그 집안은 난리가 나게 되었죠. 하루라도 빨리 그 집에서 빠져나온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아이를 가졌었다면 저에게는 엄청난 불행이 찾아왔었겠지만 그 전에 모든 관계를 해결했다는 거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모는 결국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끝으로 더 이상의 소식은 듣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는 처음 차렸던 분식집은 처분을 하고 다른 지역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제 노력을 알아주신 손님분들께서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소개도 해주신 덕에 금방 자리를 잡아 매출이 점점 늘어 더 좋은 재료로 초심 잃지 않고 보답드리려 노력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곳에서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서도 언제나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적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최근에 있었던 일은 저에게 너무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28년 전에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내고 새 삶을 찾아 지금까지 잘 살아왔었는데 그 사람이 제 앞에 다시 나타났을 땐 피가 거꾸로 솟아올랐고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온전히 박혀있는 놈이었다면 제 앞에 다시 나타나진 않았었겠죠. 그때나 지금이나 쓰레기인 건 여전하더라고요. 사람 고쳐 쓰지 못한다더니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그때보다 더 악독해졌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잊고 살아왔던 과거의 기억이 다시 한번 눈앞에 그려졌어요. 28년 전에 전 남편과 결혼을 하고 이쁜 딸 하나 낳아 남들처럼 평범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외박이 많아지더니 갑자기 지방으로 장기 출장을 가야 한다고 짐을 싸더라고요. 미리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 갑자기 떠난다는 말에 얼마나 오래 있다가 오는 거냐고 물어보니 최소 3개월은 출장을 가야 한다며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장기 출장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얼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냐고 다시 물어봤지만 그럴 시간조차 없을 거라면서 저에게 미안한 감정으로 얘기하는 것보단 당연하게 생각하는 남편의 태도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양가 집안 부유한 편도 아니었고 남편의 직업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건설업을 하고 있었지만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 안에서 일자리를 알아봤었는데 갑자기 장기 출장을 떠난다는 말을 하니 저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아이도 태어났고 앞으로 돈 들어갈 일도 많기 때문에 이 일 저 일 가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면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저에게 출장을 떠난다고 말을 했던 그날 당일 짐 싸서 집을 나섰습니다. 마음에 준비할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떠나버린 남편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사고 없이 잘 다녀오기만 간절히 바랬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한다는 게 위험한 상황에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다치지 않는 게 돈보다 더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렇게 남편이 없는 시간 동안 아이를 돌보면서 하루빨리 출장이 끝나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달이 지나고 월급날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떠나버리는 바람에 연락할 방법이 없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시모가 집으로 오셨어요. 저는 시모를 보자마자 남편한테 연락이 오지 않고 통장에 월급도 안 들어온다며 시모한테는 연락이 왔냐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다짜고짜 저를 보며 화부터 내더라고요. 제가 욕먹을 행동을 한 것도 아니라서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내는 시모의 모습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더 어이없었던 건 저 때문에 지방에까지 내려가 일을 하게 된 거라고 이상한 말을 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왜 지방으로까지 내려가서
그 험한 일을 하겠어. 너랑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그런 거잖아. 연락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아직 일한 돈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건데, 집에서 놀고 먹는 게 뭐가 그리 불만이 많아? 알아서 때 되면 돈 붙여주겠지. 너는 이러고 있을 시간에 부업거리라도 알아봐라. 어머님, 제가 지금 집에서 놀고 있는 걸로 보여요? 집에서 애만 보는 줄 아시는데 저건 안 보이세요? 부업은 그 일랑 결혼하자마자 시작했어요. 잠깐도 쉬지 않고 매일을 바쁘게 사는데 놀고 먹는다는 말은 좀 서운해요. 그이가 어딜 가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되면 항상 집에 연락해서 별일은 없는지 물어봤었는데 출장을 떠난 이후부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전화 한 통 없으니까 걱정돼서 여쭤본 건데 이게 욕먹을 정도로 잘못한 거예요? 그이가 일반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건설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거 뻔히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어요. 크게 다치기라도 할까봐 매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너한테는 전화가 안 왔니? 나는 어제 내 아들한테 전화가 와서 통화했는데 아주 잘 지내고 있다던데. 일단 우리 집으로 좀 가자. 네가 해야 될 일이 좀 있다. 갑자기 찾아온 시모와 대화를 하던 도중 저를 당황스럽게 만든 건 시모와는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저에겐 어떠한 연락조차 없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기분이 정말 안 좋았어요. 제가 걱정하고 있다는 거 뻔히 알고 있을 텐데 한 달 동안 저에겐 연락 한 통 없었고 시모에게는 꾸준하게 전화를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땐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네요. 그래서 생각을 되돌려 남편이 출장을 떠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되짚어 봤는데 딱히 잘못한 게 떠오르지 않아 남편의 행동이 납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시모는 저에게 시댁에 가야 한다고 서둘러 옷을 챙겨 입으라며 재촉하셨습니다. 남편이 왜 저한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끝내 알지 못한 저는 시모의 닥달에 어쩔 수 없이 옷을 챙겨 입고 제 딸을 품에 안은 뒤 시댁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을 했는데 제 품에 안겨있던 딸을 달라고 하길래 건네주는 순간 시모는 손으로 주방을 가리키더니 손님이 오기로 했다며 저보고 음식 준비를 시켰습니다. 시댁에 가기 전에 무슨 이유 때문에 가야 되는 거냐고 물어봤었는데 제대로 된 설명도 해주지 않고 가보면 안다고 하길래 시모가 더 크게 화를 내는 게 싫어서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지만 무슨 이유 때문에 저를 시댁에 데리고 온 건지 알게 됐을 땐 기분이 상했어요.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오기로 했으니까 서둘러 준비해라. 재료 보면 뭘 해야 되는지 나갈 수 있지? 내가 요즘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오래 서 있는 게 어찌나 힘들던지 음식 하나 만드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 너는 어디 불편한 건 없잖니? 음식 만드는 동안 애는 내가 봐줄 테니까 서둘러 식사 준비 좀 도와줘라. 그러니까 지금 저보고 저 많은 식재료를 가지고 혼자 음식을 만들라는 거예요? 저 많은 걸 어떻게 혼자 다 해요. 약속한 시간 내에 음식 준비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버님이 애를 돌봐주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야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손님이 오셔도 다 끝내기는 힘들겠어요. 시모가 저를 시댁으로 데리고 간 이유가 곧 손님이 와서 음식을 만들려고 저를 부른 거였다는 걸 알게 됐을 땐 짜증이 올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연락도 안 되고 월급도 들어오지 않아 당장 돈을 빌려야 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데 시모는 이런 제 고민은 무시하고 본인 일만 중요시 생각해서 좋게 반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혼자 힘들 것 같다고 확실하게 얘기하니 시모는 제 딸을 시부에게 맡긴 뒤 핀잔을 주면서 주방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렇게 시모와 저는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했고 그렇게 2시간 가까이 꽤 많은 음식을 만들어낸 뒤 한숨 쉬고 있는데 시모는 볼일 끝났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 봐도 된다고 저에게 고생했다는 말도 해주지 않고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시모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도 얼굴 붉히며 지내는 것보단 최대한 좋게 하려고 저딴엔 노력한 건데 볼일 끝났으니 얼쩡대지 말고 빨리 나가라며 화를 내는데 뭐하러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더라고요. 시모는 저를 막대하지 남편은 시모에게만 연락하고 저에게는 전화 한 통 없는데 저 혼자 노력하는 건 아무 소용 없는 것 같아 시모가 그만 나가보라고 했을 때 홧김에 속에 있는 말을 입 밖으로 뱉어버린 뒤 제가 한 음식들을 챙겼어요. 당장 그 손 못 내려놔? 내 허락 없이 감히 음식에 손을 대? 볼일 끝났으니까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건데 내 말에 기분이 나쁘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힘들게 땀 흘리며 음식 준비했는데 가정부 취급하듯 나가라고 하니 기분이 안 나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음식 좀 챙겨가라는 건데 뭐가 문제죠? 오늘 만든 음식 절반은 챙겨갈게요. 저도 집안일이 밀려있고 부업도 서둘러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어머님 때문에 손해본 시간만큼 음식으로 가져가야죠. 손님 온다고 음식 만든 거 먹지도 못하고 내치려는데 제 몫은 제가 챙겨야 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그이도 출장 가서 집에 들어오려면 아직 몇 달이나 남았으니까 저 혼자 먹을 양만큼만 챙겨갈게요.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어머님이 저를 악독하게 만드시네요. 아유, 고약한 년. 내가 이러니까 너를 싫어하는 거다. 오늘 중요한 손님이 와서 내가 참는 거지. 다른 날 같았으면 너네가 가만두지 않았을 거야. 빨리 챙겨 나가라. 시모는 얼굴을 붉히면서 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부어대며 시간 없다고 대충 음식 챙겨 나가라고 하길래 제목만큼 만든 음식 싸가지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제 딸을 들쳐업고 양손 한가득 챙겨 나온 음식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가려 했는데 아이가 계속 보채는 바람에 택시를 타고 가야 될 것 같아 큰 도로가로 나왔어요. 집에서 시댁과의 거리가 걸어서 20분이 좀 넘는데 양손에 음식을 들고 아이까지 업고 있는 상황에서 걸어가는 건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땀 흘리며 큰 길로 나왔는데 때마침 택시 한 대가 정차하더라고요. 서둘러 잡아야 할 것 같아 걸음을 재촉했는데 눈앞에 보이는 택시의 문이 열리고 뒷좌석에서 내린 승객을 보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방 출장이 있다고 말하던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택시에서 내리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여자의 손을 잡아 내려주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라 그 자리에서 온몸이 굳어버렸고 남편이 여자의 손을 잡고 웃으면서 제가 서 있는 방향으로 걸어오길래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급하게 몸을 숨겼어요. 둘은 누가 봐도 애인 사이 같아 보였는데 저와 아이를 두고 다른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의 바람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된 이상 모든 걸 알아야 했던 저는 남편의 뒤를 따르게 되었고 그렇게 도착한 곳은 좀 전에 나왔던 시댁이었고 남편과 여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시댁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보게 된 저는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미식거렸어요. 남편이 저에게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었던 건 다른 여자에게 홀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두 연놈들을 용서할 수 없었던 저는 양손에 들려있던 음식을 패대기 친 뒤 시댁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발을 들이는 순간 거실에까지 들려오는 대화가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잘한 결정이다. 내가 뭐라고 그랬니? 너희들은 전생연분이라니까. 뒷일은 내가 알아서 정리해 줄 테니까 걱정 말고 애부터 가지는 걸로 해라. 엄마, 애는 천천히 가질게요. 저희도 신혼생활을 좀 즐겨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일단 정리할 것부터 확실하게 정리한 뒤에 제대로 된 절차 밟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려주세요. 저도 이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지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아요. 최대한 조용히 이혼할 테니 엄마도 그 사람 속을 너무 긁지 마세요. 괜히 그러다 저희가 피해를 보게 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아직까지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죠? 그래, 모르고 있긴 한데 아까 걔 얼굴을 보는데 얼마나 열불 터졌는지 아니? 하루빨리 너희들 이혼하고 새 출발했으면 좋겠다. 내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음식 좀 만들어 달라고 좋게 부탁했는데 얼굴에 불만이 한가득이더라. 집에 돌아가는데 자기가 음식 만들었으니까 챙겨갈 거라면서 양손 가득 가져가는데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어찌나 복장이 터지던지 마음 같아선 당장 머리채 잡아 버리고 싶었는데 너랑 새아가가 온다는데 그 전에 빨리 보내야 하니까 화가 나는 거 힘들게 억누르고 참긴 했었다만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와서 너무 힘들었다.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구나. 어차피 갈라설 거면 서로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서둘러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소? 이미 네가 며느리한테 마음이 떠났는데 계속 붙들고 있어봤자 좋지 않잖아. 네, 그래서 오늘 얘기하려고요. 그래서 올라온 거예요. 확실하게 그 사람한테 갈라서겠다고 얘기하고 끝내려고요. 저도 제 마음이 이렇게 변할지 몰랐다니까요. 이 사람과 눈이 마주친 순간 서로 통했고 이 사람이 좋아 평생 함께할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되자마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무조건 직진하기로 했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그리고 걔는 집안도 별로 안 좋잖아. 새아가 집안은 건설 현장 따라다니면서 식당 한다며. 그럼 재산도 꽤 될 텐데 아주 좋은 조건이지.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게 된 저는 온몸이 분노로 끓어올라 아이를 들쳐업은 상태에서 주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제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순간 시댁 식구들과 상간녀는 화들짝 놀라더니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는데 이미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았던 저는 식탁에 있던 음식들을 전부 엎어버렸고 양손 가득 음식을 주워들어 상간녀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문대 버렸습니다. 남편은 돌발 행동을 보인 저를 강하게 밀치면서 최대한 좋게 이혼하자고 얘기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역겹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꼴보기가 싫어 남편의 얼굴을 향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뺨을 올려쳐 버렸네요. 시모는 자기 아들 얼굴에 손을 올렸다고 저에게 달려들려 하길래 식탁에 올려져 있던 뜨거운 소고기국을 얼굴에 뿌려 버렸어요. 시모는 비명을 지르면서 바닥을 뒹굴었고 남편은 제 팔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위자료를 챙겨줄 테니 여기까지만 하자면서 이혼을 하겠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당신이랑 같이 사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 나도 능력이 좋은 건 아니지만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맨날 집에 들어오면 애 우는 소리에 당신은 인형 눈알이나 붙이고 있고 맨날 아낀다고 지질이 궁상처럼 사는 인생이 너무 답답하더라고. 그런데 저 사람과 같이 지내는 동안 내 삶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 이래서 집안을 우선순위로 봐야 한다는 게 맞는 것 같아. 당신한테 앞으로 내 인생을 맡기면 나는 이런 거지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없겠지. 그런데 저 사람과 함께 살면 내 인생은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어차피 당신이랑 내가 함께 살아온 세월 얼마 안 되잖아. 어차피 이렇게 됐는데 나랑 같이 살 수가 있겠어? 나는 가진 게 없어도 너랑 함께 살아오면서 행복했어.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의 삶도 분명 변화가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왔던 거라고. 나는 네가 가정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여자한테 한눈 팔려서 외박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네. 그래서 더는 내가 필요 없으니까 월급도 보내지 않았던 거고 전화 한 통 없었던 거였니? 네가 나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충분히 알았으니 나도 여기까지만 할게.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걸로 하자. 그런데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조용히 도장 찍고 끝낼 거라고 생각한 건 큰 오산이야. 간통죄로 너희 둘 다 쳐놓을 거야. 예, 그냥 위자료 받고 조용히 갈 길 가라. 간통죄가 말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증거도 없는 게 어디서 큰 소리야? 현장을 목격한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손님을 부른 것뿐이지 뭘 하겠다고 확답 지은 것도 없잖아. 정식적으로 너희들 이혼하면 그때 제대로 된 절차 밟아서 재혼시킬 거다.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위자료나 받고 조용히 물러나라. 등에 업혀있는 애까지 뺏기고 싶지 않으면 나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우리는 생각이 없는 줄 아니? 저는 아무 준비도 없이 현장을 맞닥뜨리게 돼서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있었어요. 반대로 남편은 이미 저와 이혼을 하기 위해 철저하게 심호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를 간통죄로 처벌을 내리고 싶었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문제도 아니었고 법적 싸움을 하기 위해선 금전적으로 손해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더 이상 그 인간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법적 싸움은 어렵기도 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도 몸이 불편하셨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어줄 수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억울하고 분했지만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게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위자료를 받아낸 뒤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아이에게 어떠한 미련도 없었는지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 버리더라고요. 예고도 없이 받게 된 충격적인 상황 때문에 한동안 너무 힘이 들었지만 그 사람이 저를 버리고 잘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 점점 도끼가 차올랐고 보란듯이 잘 살고 싶어 제 딸과 함께 열심히 앞만 보며 달려왔어요. 남편과 오랜 시간 함께 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을 전부 다 털어버릴 수 있었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오는 동안 저에게도 또 다른 인연이 만들어져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차라리 그때 이혼한 게 잘한 것 같더라고요. 현재의 남편은 전 남편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저에게 정말 잘했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서로 큰 목소리 낸 적 없이 매 순간 배려하며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탄하기만 했던 저희 가정에 예상치 못한 아픔을 겪게 되는 날이 있었어요. 제 딸이 젊은 나이에 혈액암에 걸렸었고 힘든 투병 생활을 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딸이 떠나는 걸 믿을 수가 없었고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을 보며 한없이 오열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 얼굴을 확인했는데 28년 전에 저와 딸을 버린 전 남편이 저를 반가운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일 힘든 시간에 전 남편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니 기분은 급격하게 안 좋아졌네요. 아니, 이게 누구야? 정말 당신 맞아? 우리 28년 만인가? 아까 내 앞을 스쳐 지나갈 때 잠깐 얼굴을 봤었는데 당신인 것 같아 긴가민가 했다가 와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 당신이 맞네. 아, 이런 거 보면 세상 참 좁아. 많고 많은 장소에서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내가 아는 지인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잠깐 들린 것뿐인데
여기서 당신을 만나게 되다니 정말 놀랍네. 그런데 저기 영정사진 걸려있는 여자 설마 우리 딸은 아니지? 볼일 끝났으면 그냥 갈 길 가면 되지. 왜 아는 척이야? 너랑 말 섞기 싫으니까 내 눈앞에서 꺼져. 너랑 상관없는 일이잖아? 내가 지금 제정신인 것 같냐? 설마 28년 만에 본 내 딸이 영정사진으로 걸려있는 거야? 애비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떠났는데 얼마나 끓이고 마음이 아팠겠어. 나도 이 정도 자격은 있는 거잖아. 아니, 정말 오빠 딸이야? 아니,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정말 신기하네. 그런데 오빠 딸이 죽었으면 보험 들어줘 있을 거 아니야. 그 돈 저 여자가 다 가져가겠네. 오빠도 친부면 친딸에게 나오는 보험금 받을 자격은 되는 거잖아.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런데 내 딸 이름은 원래 정연이 아니었나?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났는데 개명이라도 한 거야? 어찌됐든 보험금 나오면 나도 자격이 있는 거지? 그래도 내가 친부니까 일부 가져갈 수는 있을 거 아니야. 보험금 얼마나 나온대? 생명보험 많이 들어놨나? 저는 전 남편의 막말을 더는 듣고 싶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나 손에 들리는 건 전부 집어들어 던져버렸어요. 제가 난리를 치자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급하게 저에게 달려와 주었고 좀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알리자 남편은 전 남편을 강하게 밀치더니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라며 전 남편과 몸싸움을 벌였어요. 28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거 하나 없는 모습에 화가 나 뺨을 올려버리는 순간 옆에서 말리고 있던 여자가 제 머리채를 잡아 버렸습니다. 28년 전에 저를 내치고 만났던 여자가 아닌 다른 여자가 옆에 있는 걸 보면 그 여자와는 이미 오래전 정리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도 이미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기 때문에 제 머리채를 잡아챈 여자의 머리를 한 움큼 쥐어뜯어 버렸고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는데 안치실에 있던 제 딸이 나와선 이런 광경을 목격하곤 전 남편과 여자에게 거침없이 발길질을 하더니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 사람들 뭔데 장례식장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런 갈갈이 찢어발길 년놈들아. 왜 남의 장례식장에 와서 행패야? 당장 안 꺼져? 너까지 흥분할 필요 없어. 저런 놈 상대할 필요 없다. 진정하고 들어가 있어. 엄마가 여긴 알아서 정리할게. 경찰 불렀으니까 여기 아수라장 만든 거 다 비용 처리하고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괜히 일 키워서 좋을 거 없잖아. 그리고 네가 지금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너랑 내 사이에 태어난 내 딸은 아직 건강하게 살아있거든. 얘가 네가 28년 전에 버리고 떠난 친딸이야. 지금은 옛날과 많이 달라졌어. 네가 쳐다도 볼 수 없을 만큼 성장했다고. 전 남편은 눈앞에 보이는 자기 친딸의 얼굴을 보곤 화들짝 놀랐어요. 친딸이 몰라볼 정도로 자랐으니 놀라는 건 당연한 거였죠. 지금의 남편과 재혼을 할 때 지금의 남편도 이혼이라는 아픈 경험이 있었고 제 딸보다 좀 더 큰 딸이 있었는데 제가 친딸처럼 키웠던 터라 혈액암으로 곁을 떠났을 때 마음 아픈 건 당연한 거였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자기 친딸이 떠난 줄 알고 전 남편은 착각한 거였죠.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됐는지 당황한 얼굴을 보였는데 전 남편이 저희 가족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니 자기가 받아먹을 게 많을 것 같다면서 앞으로 딸에게 용돈 좀 받아야겠다고 28년 전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버린 딸에게 손을 벌렸어요.
저는 그런 모습에 화가 나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제 딸이 저를 진정시키더니 자기 친아빠 앞에 서더니 풀스윙으로 전 남편의 뺨을 향해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올려쳐 버렸어요. 한 대는 나를 버린 거에 대한 대가고 반대쪽 한 대는 우리 엄마를 버린 거에 대한 대가야. 당신 같은 쓰레기가 나랑 피가 섞인 친아빠라는 게 너무 치욕스럽고 소름 끼쳐. 어디서 지금 돈을 달라고 그래? 당신이야말로 엄마랑 내가 고생한 28년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전 남편은 자기 딸에게 뺨을 맞은 거에 대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비틀거렸어요. 옆에 있던 여자가 한마디 하려는 순간 제 딸이 손을 올리려 하자 분노한 모습이 무서웠는지 움찔거리며 전 남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배구 선수인 제 딸에게 풀스윙으로 양뺨을 맞았으니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건 당연한 거였어요. 제 딸이 남편을 향해 거침없이 뺨을 올렸을 때 28년간 묵었던 채증이 한 번에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전 남편은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으려다가 되려 뺨 맞고 저희가 피해본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까지 하고 난 뒤 꼬리를 내리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걸 보면 그때 이혼하길 정말 잘했다 싶더라고요. 경찰 조사받으면서 전 남편 집안 사정에 대해 알게 됐는데 저와 이혼을 하고 전 남편은 상간녀와 새살림을 차렸지만 재벌은 남 못 준다고 다른 여자와 또 바람이 났고 이런 삶을 반복해서 살다가 전 시부모는 10년 전에 사고로 죽게 되면서 남겨진 재산으로 흥청망청 노름의 유흥에 빠져 살다가 지금의 여자를 만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남자와 결혼 생활을 유지했더라면 제 딸의 인생까지 망치는 거였는데 그때 위자료 받고 서둘러 이혼하길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는 걸 그 사람 보고 더욱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잘못된 결정이었지만 지금 현재 제 삶은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좋은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낳은 제 딸이 떠난 게 마음 아프지만 저희는 앞으로도 변함없을 거고 이 행복이 깨질 일은 없을 겁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지금의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곁에 있는 배우자와 자식들을 항상 아끼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